네, 방금 소개받은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 세무사님들 모시고 강의해드릴 내용은 이제 세무사가 알아야 하는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 이런 내용으로 주제를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세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세무사는 아니고 변호사다 보니까 기장을 안 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주로 이제 불복 관련된 일들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일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세무 공무원들이랑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우리 세무사님들한테도 좀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 유인물도 있는데 이제 김태호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사법고시 52회 출신이고 사법연수원은 제 42기로 2013년에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하면서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옆에 이제 명동 44억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변호사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장롱면허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명동에 44억짜리 빌딩을 중개를 해봤다 이런 취지로 써봤고 혹시 명동에 건물을 매입을 하시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명동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저는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변호사는. 그래서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입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변호사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국세청, 지방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걷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게 걷거나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이 법령이나 요건을 잘 모르면서 걷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변호사든 세무사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보여드리면 되게 좋겠죠. 금전적인 부분도 좋고. 그다음 현재 법률사무소 이츠라고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된 소송, 이런 소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로서는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말은 맞는데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법적인 거나 세금은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일단 당연히 헌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이런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당연히 이 법의 근거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세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에 국가가 세금을 내라 예를 들어서 했는데 안 낸다 못 내겠다 하는 게 약간 쉽게 얘기해서 개기는 거냐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왕한테 거역하냐 이것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다. 우리가 국민들이 조세 불복에 대한 권리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나중에 이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세무 공무원들이 조금 고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냐, 내라면 내 것이 무슨 말이 많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 조세 불복이라는 거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멘탈을 강화해야 된다. 세무 공무원을 상대할 때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세금 내시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피용자죠. 피용자.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돼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약간 이 무식한 이 사람들 이렇게 내라면 내지 말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이념이라고 하죠. 그런 이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세부적으로 세무 공무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뭘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주눅 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과연 세무 공무원들이 세법을 잘 아느냐? 그러지 않다란 말입니다. 세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 봐서 들어갔지만 실상 구체적인 어떤 요즘에 양도세 좀 아세요? 양도소득세.
저 모르시죠, 솔직히. 왜냐면 제가 봐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세무 공무원도 당연히 모르실 거고, 양도세뿐만 아니라 뭐 상속세 여러 가지 이제 세금들이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세무 공무원도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거두려면 똑바로 걷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세금이 나오면 부가처분이 나오면 근거 법령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근데 그거를 그냥 부가가치세법 몇 조, 뭐 지방세법 몇 조 이렇게 그냥 넣어놔요. 몇 조 몇 항 넣어놓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의 이런 사안이 이 지방세법 몇 조 몇 항에 적용된다고 당신이 적용을 해서 부가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논리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사실관계가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 요구를 하면 얼버무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얼버무리고 전임자가 했다. 나는 잘 모르고 그냥 또 물어보면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공무원이 법을 찾아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걸 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 옆에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팀장님도 물어보면 잘 아냐? 잘 모릅니다. 그냥 근거가 뭐냐?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죠.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써서 달라. 그것도 이제 말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세금이든 어떤 다른 행정소송 절차든 해서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구청이든 뭐 국토 뭐 이런 데든 가서 얘기를 하면 말로는 그냥 얼버무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효력도 없습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증거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면으로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세무 공무원은 이거를 이제 10일 플러스 10일 연장 한번 할 수 있어요. 20일 안에 무조건 그 답변을 서면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법령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 논리적인 부분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불복 청구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할 때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세무사는 의뢰인의 보호자다. 이런 경우가 있죠. 노무사분들이나 노무사 이런 분들, 원래 취지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역이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거꾸로 사측을 편을 드는 경우가 꽤 있죠. 왜냐하면 돈은 그쪽에서 나오니까. 마찬가지 세무사님들이나 노무사님들 약간 그 업무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르시긴 하지만,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거를 겪어봤을 때 세무사님들이 정말 든든하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는 의뢰인의 보호자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세 불복 절차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첫 번째, 이제 과세전 족부심사가 있고, 이의신청이 있고, 국세청 심사청구가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고, 조세심판원 심사청구가 있고, 마지막에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관할. 첫 번째가 관할. 우리가 이제 그 이의신청이든 세무 관련한 어떤 이의신청이든 행정소송이든 경찰에 대한 고소든 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과연 뭘까요? 관할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받으면 일이잖아요, 일. 그러니까 딴 데도 토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관할입니다, 관할. 그리고 이걸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할을 잘못 넣어버리면 이거를 여기서 이쪽으로 원래는 이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송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송을 하기에는 이게 뭐 결제 받아야 되고 보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한두 달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이거를 취하했다가 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처음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 가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관할을 잘 아셔야 되겠다. 근데 이런 부분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절차를 볼 거고,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 그럼 판사님은 잘 아느냐?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저도 소송을 해보니까 판사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시면 잘 아시겠죠. 일단은 잘 모르신다 그래도.